수학 원이죠. 수원이 어려워. 수원이 진짜 어려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작년 지금 현재 고3들이 첫 번째 이제 수원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치?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야 이과 꼴등반이 반평균이 대략 70점대가 나온다면 이과 1등반이 반평균 몇 점 나오게? 80점이요. 30점대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쉽게 내기도 힘들어. 이과생들한테는 좀만 더 어려웠으면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오히려 이 문과들한테는 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보통 점수가 현저히 떨어져. 그렇다고 더 문제를 쉽게 내지도 못해요. 왜? 이과 애들은 또 100점이 나오고 있거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수학 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그래.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고3들이 중3일 때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거는 너네들한테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내가 입시 설명을 하면은 분명히 수학 원이라는 과목이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 할 거고, 그래서 수학 원이라는 과목 1학년 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라면서 입시 설명회를 내가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 덕수에서도 그렇고 평론에서도 그렇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예상은 했겠지. 어려워하는 것들을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어렵지.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들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수원에서 점수가 엄청 떨어집니다. 문과 애들은 진짜 더 떨어질 데 없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과 애들은 한 뭐 적당히 나오는 애들도 있고, 보통 이제 1학년 과목이 좀 어려웠던 애들이 보통 수학 원에서도 점수가 뚝 떨어져 버려. 근데 최상위권 애들은 또 유지를 해. 희한하게도 수원이 100점은 또 우르르 나와, 학교에서도. 아무튼 너희들이 그래서 수원을 진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예전 교육 과정을 이제는 사실 말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너네들 나이쯤 되면은 개정 전의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없을 거거든. 이제 고1, 고2쯤 되면. 고3들, 현재 고3들이 좀 빠른 애들은 중학교 때 개정 전의 과목을 가지고 보통 선행을 해온 애들이 조금 있잖아. 2학년 과정까지 끝내온 애들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필요 없기는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개정 전에 수학 1, 수학 2가 지금 너희들로 치면 수학 상, 수학 하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미적분 1이 너희들은 수 2야. 그때 당시 미적분 2가 너희들로 치면 미적이고, 확통이랑 기하랑 그 두 개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몇몇 개의 단원들만 다를 뿐. 그럼 도대체 너희들의 수학 1은 어떻게 짜집어서 만든 거냐? 수학 1은 그대로 가 있습니다. 도형의 이름도 까먹었다.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거 하나만 제외됐어.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아. 뭐 미지수 3개짜리 연립 이런 것도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 아무튼 거의 똑같이 갔습니다. 수학 2라는 과목 거의 비슷하게 가긴 갔는데, 뭐가 좀 빠졌냐면 바로 수열 파트가 빠졌어. 그게 수학 1으로 왔죠. 그럼 수열 파트를 대신하기 위해서 뭐가 여기는 추가가 됐냐?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할 예정인 경우의 수예요. 순열과 조합의 기초. 예전에 확통이 있던 거를 좀 뺐어. 그래서 확통이 좀 줄었지. 모비율 이런 것도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수원은 또 뭐가 있냐? 미적분, 수2에서 하던 기본적인 지수와 로그도 빠졌다. 기본적인 지수 로그.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 연산이라서 빠진 것도 별로 체감도 안 돼. 크게 의미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분 2에서 하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3학년 과목이었는데 수 1으로 왔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정 전에 없었던, 교육과정에 없었던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만든 게 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수열도 수열이야. 어려워. 규칙 찾기 어려워. 근데 수열도 수열이고 수투에서 제일 많이 수포자 비슷한 말들이 좀 등장했던 게 나 수학 못하겠어 하는 게 보통 수투에서 수열하면서 애들이 빵 터지는 건데 15년 정도, 14, 15년 정도 이과만 배우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공통 과목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들어왔어. 자,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서도 이과였고 그 전 교육과정에서도 이과였고 그 전 교육과정에서도 이과 과목이었고 그 전 교육과정인 나 때 공통 과목이었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한동안 계속 이과만 한 15년, 20년 정도 가르치다가 자, 공통 과목이 됐어. 여태까지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는 예전에 내가 배우던 시절이 삼각함수, 지수함수 문제들이 데이터일까? 이과 시절이 데이터일까? 당연히 이과 시절의 데이터들을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겠어? 학생들이 이만큼 할 거야 라고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야. 왜? 이과만 가르쳤던 과목이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나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셨겠지. 너희들을 가르치는 쌤들은 이과만 가르쳐봤어. 그걸 이제 공통 과목으로 가르쳐야 돼. 학생들의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왜? 문과 애들이 좀 섞이다 보니까. 근데 이과 애들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요만큼 있어. 학생들이 실력과 선생님들이 보는 눈높이가 많이 갭이 차이 나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되게 좀 요즘은 좀 그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 이걸 왜 모르지? 근데 너희들 어려워하지. 문과 애들이 섞여 있는 채로. 그리고 2학년 과목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 거야. 나도 좀 어렵게 가르쳐요. 수원은. 그렇게 가르쳐야만 해. 데이터가 어려워져 있어서. 알았죠? 잘 받아들여 봐. 그래서 너희들이 겨울방학 때 배웠던 수원은 정말 기초만 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단원인 지수와 로그는 단순한 연산이기는 하고 그나마 지수는 중학교 때 했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잠깐 하고 오냐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또는 더 어릴 때나 아니면 1학년 걸 선행으로 할 때도 제곱근에 대해서 너희들 다 알잖아. 제곱근에서부터 출발해보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부터 시작을 해보자. 제곱근이 뭐예요? 제곱을 했을 때 그 녀석이 나오도록 하는 x값, 근, 방정식에서의 근처럼. 그래서 제곱근이 뭐냐면 x란 녀석이 있어. 근데 제곱을 하면은 a가 되는 그런 수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 부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수학 상이랑 어떻게 연결시켜 보냐면 일단은 제곱은 제곱이고 2차라는 얘기고 근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2차 제곱이니까. 그리고 근이라는 이름에서 방정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니? 2차 방정식 찾아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x제곱은 a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함수로.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근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자. 뿅, 뿅.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 거야.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 각각 만나는 점들이 어떻게 돼? 2개, 1개,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뭘 배우냐면 제곱근 이런 걸 하면서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 각각 2개, 1개, 0개 하면서 막 표로 이제 정리되는 거를 보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절대로 일단 처음부터 정리하고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좀 이따가 내가 외우는 건 알려줄게. 근데 그거는 2학년 1학기를 앞둔 그때 하자. 지금은 이해만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좀 이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알았지? 그럼 하나 더 일단. 제곱근을 했으니까 누구도 한번 가보자. 세 제곱근도 한번 가볼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x값을 뭐라고 부릅니다? a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세제곱이라는 말에서 3차 근이라는 단어에서 방정식을 볼 수 있겠니? 마치 오메가 나올 때 했던 것처럼 x3승은 a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x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근을 우리는 특별히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요. 알았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x3승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x축, y축,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a가 양, a가 0, a가 어떤 값을 갖든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온다. 맞니? 오케이? 김지민 씨 봐야지 여기. 네, 그래서 요렇게 각각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얘를 기초로 해서 이제 너희들은 뭘 하러 가냐면 이거 아니지. 카메라를 끌 뻔. 뭘 하러 가냐면 n 제곱근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x의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게 있대. 그런 x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함수 그려야겠다, 그치? 함수를 어떻게 보면 돼?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를 놓고 봤을 때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역시 그려주면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부터 처음부터 뭐가 문제야? n이 어떤 수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 그래서 짝수인 경우랑 놀래라. 홀수인 경우랑 두 개로 나눠 가보자. n이 짝수가 되면 x의 2차 제곱, x의 4승, x의 6승 전부 다 어떻게 생겨요? 전부 다 똑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론 겹쳐서 그려보면 전부 다 1,1과 마이너스 1,1은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2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3차는 좀 더 넙대대하게 생기고 1,1을 지나요. 6차면 더 넓적해지고 8차면 더 넓적해지고 이것뿐이야.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알았죠? 다 똑같이 생겨요. 점점 사각턱이 되어가지. 아무튼 가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볼 거야?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 노란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가 만나는 거는 각각 두 개에서 만납니다. 하나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우리가 찾고 있던 누가 되는 거? x가 되는 거. 알았죠? 일단은 지울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n이 홀수가 되면요 3차 함수랑 똑같이 생겨요. 역시 1,1을 지나는데 더 넓적하게 지나냐 더 동그랗게 지나냐의 차이일 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a가 양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로 나누게 되고 내가 지금 처음에 제곱근, 세제곱근 예시를 들었던 거랑 그냥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워도 되지 이거는. 얘를 한 방에 학교에서는 또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x의 아니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면서 여기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 각각의 개수부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홀수일 때는 한 개, 한 개, 한 개. 짝수일 때는 두 개, 한 개, 없다. 그리고 그 값은 0일 땐 당연히 0이고 여기서는 n 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n 제곱근 a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땡. 그게 지금 너희들 센 보자 몇 페이지냐? 허이 숨차. 8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알았지? 근데 내가 표만 자꾸 주구장창 외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외울 때는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돼. 그래서 난 표 설명 이번에 하고 나서는 내신 대비 때 하려나 모르겠다. 안 할 거예요. 난 표로 정리 안 해 원래. 원래는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그냥 말로 기억을 하라 그러지. 재영아 집중하고. 김지민 졸리면 일어나. 왜 또 시작이냐. 방학 때니까. 시험이 끝난 거 아니잖아. 이제 새로운 시험 시작해야지. 그지? 자 가자 계속.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 예시 문제를 보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7이라는 녀석의 세 제곱근은 한 개이다.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자, 거짓이죠. 내가 지금 하나 설명 안 했어. 내가 지금 설명한 걸로 치면 참 맞아. 하나 설명 안 했어. 뭘 설명을 안 했냐면 지금 내가 뭐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범위에서는 이 표로 정리한 것 자체가 실수의 범위에서는이야.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함수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제곱근은 원래 몇 차 방정식이라 그랬어? 제곱근은 2차 방정식,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 5제곱근이면 5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의 근 몇 개예요? 5개.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3개. 그럼 여기 있는 개수 말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허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질문.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은 몇 개? 한 개가 맞고 그냥 물어보면 몇 개가 맞는 거야? 3개가 맞는 겁니다. 그런 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의 확인 요소는 딱 3가지. 이거. 오케이? 자, 제일 먼저 실수인 것을 묻는지 그냥 묻는지를 잘 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그냥 물으면 무조건 세제곱근은 3개, 5제곱은 5개야.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실수인 것으로 물었을 때 거꾸로 가서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봐야 돼. 얘부터 봐야 됩니다.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면 세제곱근은 실수인 거는 무조건 1개.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1개, 1개, 1개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27에 대한 4제곱근이었다면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2개. 그렇지. 실수인 거 물어봤고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봤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서 양수면 2개, 음수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표를 잘 기억해봤자 이게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확인 요소 딱 3가지. 제일 처음에 실수인 거 묻느냐 안 묻느냐. 그 중에서 만약에 실수인 걸 물으면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으로 물으면 양수냐 음수냐까지 따지러. 홀수 제곱근이면 무조건 1개. 알았죠? 내신용 단골 손님이에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능용에서는 거의 안 물어봐. 물어보면 땡큐지. 오케이? 자, 수능용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내신용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알았죠? 근데 상식으로 알고는 있어야지. 수능에 자주 안 나올 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볼까? 38번으로 갑니다. 얼른 풀어보세요. 볼게요. 옳은 것은 답 몇 번? 4번 바로 나와요. 자, 하나하나 가보자. 1번은 자, 값을 볼 필요가 없어. 일단 내가 말한 거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니? 그냥 물어봤니?
그냥 물어봤으니까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 개수 자체가 잘못됐네. 값을 볼 필요가 없이 틀렸어요. 알았죠? 값은 마지막에 모아놓고 개수가 맞는데 싶은 게 한 2-3개 있으면 그때 값을 비교하러 가는 거야. 원래는 개수에서 끝나 거의 대부분이. 가자.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다, 그치? 세제곱근이야. 무조건 1개 존재. 깜짝이야. 무조건 1개 존재합니다. 맞죠? 없다? 땡. 3번.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네. 4제곱근이야. 그럼 뭐 하러 가야지? 앞에 양수냐 음수냐 따지러 가야 되고, 양수 8이니까 몇 개 존재해요? 2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뿐이다. 개수부터 안 맞아. 틀렸어. 값이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 5번.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네. n제곱근 짝수제곱근이다. 그치? 그러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음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5번도 땡. 개수에서 다 끝난다. 그럼 4번은 참이지. 4번 다시 한번 보자.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다. 그치? n제곱근 홀수제곱근인가요? 그러면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이니까 1개. 그래서 1개. 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번 하나 더 풀어보고 있냐면 43번 지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잘 봐. 결국 n제곱근 실수인 것 개수 오케이. 필요한 요소들 다 한번 확인해 보자. R 어쩌고 저쩌고로 물어보는 것은 항상 뭡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개 아니면 0 아니면 2, 1 아니면 0 아니면 2 밖에 없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n제곱근 중에서 라고 했고 n제곱근은 뒤에 걸 보는 겁니다. 자, 가자. 실수인 거야. 짝수제곱근, 홀수제곱근, 홀수제곱근, 짝수제곱근이네. 맞아? 얘는 무조건 1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짝수제곱근이면 앞에 x, 앞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러 가면 되고 양수네 2개, 음수네 없어. 끝! 답은 4개. 이거야. 이게 뭐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알았죠? 오케이. 다시 잘 기억하자. 실수인 것으로 묻지 않는다. 그러면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 5제곱근은 5개, 7제곱근은 7개, 6제곱근은 6개. 왜? 6제곱근 할 때 그 6제곱 자체가 6차 방정식 말하는 거라 그랬고 7제곱근의 그 7제곱 자체가 7차 방정식을 말하잖아. n차 방정식은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n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시 그럼 실수인 것으로 물어보면요. 너희들 뭘 따지러 간다고? 제곱근을 말하고 있는 걔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러 가. 그래서 홀수 제곱근이면 무조건 1개고 실수인 것은 짝수 제곱근이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보러 가야 돼. 0은 안 물어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2개고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없어요. 그렇게 바로바로 풀어나가는 거라고. 알았죠? 이렇게 눈치껏 따라올 수 있겠니? 자, 그럼 갑시다. 그럼 개수 정도는 파악을 했다 치면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뭐 해야지? 계산해야지. 자, n제곱근,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계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n제곱근이야. n제곱근이야.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해봐. 뭐게? 그렇지. 똑똑하구만. 이게 뭐겠어? N 제곱근. AB 루트라는 말 하지 마 이제. n 루트 아니야. n 루트는 이거지. 네. n 제곱근이야. 네. 알았죠? 네. n 제곱근 AB요. AB요. 하는 거 아니에요. 곱했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그렇지, 나눠봐야지.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얘들아, 루트 6 나누기 루트 2 뭐야? 루트 3이잖아. 아하, 하나를 합칠 줄 안다, 그쵸? 맞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 는 n m 제곱근 a. 그리고 n과 n을 지금 곱한 거거든. 곱하기 기호는 교환 법칙 성립하죠. m n 제곱근. 그럼 뭐 할 수도 있겠어? 뜯어버릴 수도 있겠네. 같아지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거듭 제곱근이 2개 이상이 써져 있을 때 필요하다면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보통 이제 합치는 걸로 쓰지. 알았지? 자, 그다음 네 번째 뭐 있었을까? n 제곱근 a의 m승는 n 제곱근 a의 전체 m승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있었는데 뭐 있었지? 아, n 제곱근 a의 m승는 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얘를 살짝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도 똑같이 가주세요. 알았죠?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자, 내가 무슨 색으로 썼어? 거듭제곱근의 계산. 흰색으로 썼다, 그치? 흰색으로 쓴 이유는 그닥 많이 안 나와. 오케이? 나중에 이런 것만 좀 본능적으로 따라 색깔 살짝 있는 이런 것만 본능적으로 너희들이 잘 풀어주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별로 없는데, 그치? 근데 요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지수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지수 계산이 워낙 간단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거듭제곱근은 다 지수로 바꿔서 풀어버려도 돼. 지수로 푸셔도 된다는 얘기요. 쉬워, 알겠니? 그래서 거듭제곱근 상태에서의 계산은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 겨울방학 때도 처음에만 잠깐 연습을 시킬 거지 뭐 주구장창 계속 거듭제곱근을 계산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수로 할 줄 아니까 지수로 하면 돼. 그럼 지금은 막 풀어준 다음에 지수 넘어가서 뭐 하겠어? 야, 이거 봐봐. 훨씬 쉽지? 그러면 앞에 거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풀 거고 겨울방학 때는 그걸 대충 기억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야, 이거 지수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거듭제곱근 한번 풀어보자. 또 다음 것도 아, 이거 지수로 풀면 이렇게 되니까 훨씬 간단하겠다, 그치? 대신에 지금은 거듭제곱근을 풀어보자. 이게 겨울방학식 수업일 거야. 내신이랑 똑같고. 알았죠? 가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44번을 갈 겁니다. 자, 여기서요.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일단 몇 번부터 볼 거냐면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몇 번부터 볼 거냐면 4번부터 보자. 4번. 세제곱근 나누기 세제곱근이다, 그치? 하나의 제곱근을 합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됐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7. 됐니? 자, 절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고 하면은 맞아. 이거 답은 맞아. 근데 알고 하면 맞는데 이렇게 가시면 틀립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너희들 칠판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내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봐봐.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 순서가 달라요. 하지 말고. 2 이상. 2 이상 써요. 땡. 그거 말고. 그렇지.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은 항상 거듭제곱근 기호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일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즉, 뭐 없애려고 하는 거겠어? 허수 없애려고. 실수 상태에서 얘기하려고. 알았죠?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법칙을 만드니? 존재하지 않으니까 걔는 법칙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실수의 범위로 가고 싶어서 아싸리 처음부터 뭐 해둡니다? 양수라고 해둡니다. 그럼 홀수일 때는 사실은 양수다 음수다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27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3이고 세제곱근 안에 27이 들어가도 그냥 플러스 3 하나야.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사실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 마이너스 3을 3승을 하면 마이너스 27이니까 부호 살아있거든. 홀수승이라서 3을 3승을 하면 플러스 27이 되거든. 부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수가 양수고 음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유지되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서 그거를 알고 풀었다면은 아까 4번 이거 제대로 푼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원래는 법칙을 따라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에 맞겠어? 각각 따로따로 분모 문자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분모에는 마이너스 8 세제곱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수를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를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3. 얘는 또 따로 계산하는 거지. 2분의 3. 둘이 같냐? 네,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참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앞에 거 한번 가보자. 자, 3번은 쉽지? 3번은 뭐예요? 3과 5에 자리 바꿔도 되니? 됐지? 그러고 나면 뭐 해줄 수 있어? 안에 거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 세제곱근의 8이야. 얼마예요? 2 맞다, 그치? 그럼 밖에 있는 5제곱근은 똑같이 있네. 그럼 3번은 참이 되겠다. 맞나요? 어희?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자. 2번은 어때? 이거는 거듭제곱근이 다 풀린 걸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단순하게 계산을 합시다. 안에 있는 거 루트 64 얼마예요? 8. 안에 뭐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맞다, 그치? 네. 그 다음에 1번과 5번으로 갈 건데, 자, 1번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선생님 안에 있는 게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있었으면 설명했겠지. 안에 게 제곱근 기호 안에 게 같은 거는 없어. 우리는 밖에 제곱근 기호를 나타내는 개가 같을 때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곱근을 바꿔줘야겠다, 그치?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잖아. 4배, 3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도 12제곱근의 2의 4승, 뒤에 것도 12제곱근의 2의 3승 곱하라고 하니까 합쳐버리면 2의 몇 승? 7승.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번도 참이야. 답은 그래서 5번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도 그냥 계산을 하래. 는 7인 거 보니까 계산을 하자. 6승이니까 여기다가 분배합니다. 곱하기니까 두 군데다가 똑같이 숨차 분배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뭐임? 7의 몇 승? 2승. 왜요, 선생? 이거잖아. 이거로 가야 되나?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건 지수법칙인데? 잠깐만. 다시 설명하자. 세제곱근의 7의 6승입니다. 6승은 3승의 제곱을 하자. 그럼 이해되지? 세제곱근, 세제곱. 오케이? 서로 사라지네요. 남는 게 뭐예요? 7의 제곱. 뒤에 거 가볼까? 뒤에 건 어떻게 돼? 7의 제곱근 6승 분의 1. 그럼 6승은 뭐 해도 돼? 제곱을 먼저 하고 3승을 해도 되겠다, 그치? 그럼 뭐예요? 7의 3승 분의 1. 계산해주면 얼마네? 7 분의 1. 얘는 틀렸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지수를 배운 사람들은,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고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수풀이가 훨씬 쉬워. 지수 아는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3분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놓고 전체 6승을 해버리면 끝나요. 그거 연습을 좀 이따 시킬 거야. 지수가 훨씬 쉽고 빠르거든. 알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버리면 바로 뭐야?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분의 1승의 전체
6승이라서 7에 마이너스 1승 하고 답이 나와. 기억나죠? 배운 사람들은 기억날 거야. 이런 풀이를 너희들도 해야 돼. 그 전에 거듭 제곱근은 귀찮아. 굉장히 귀찮고 효율적인 풀이가 안 나와.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에서 거듭 단 지수 법칙 쓰지 마세요라고 하던가, 지수로 바꾸지 말고 거듭 제곱근 상태로 푸세요라고 하던가 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저 풀이를 쓸 일은 사실은 잘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연습해보자라는 목적이야, 이 유형은. 알았지? 그래서 쫄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세요. 몇 번? 46번. 아니야, 48번. 48번 나온 사람은 49번까지 두 개 다. 짠짜잔. 거듭 제곱근에서는 있잖아, 지수랑 조금 다르게 좀 불필요한 계산들, 좀 불편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를 분모, 분자 따로따로 똑같은 걸로 뜯어주셔야 돼. 즉, 이렇게 된 거를 거꾸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하나 상식. 너희들 제곱근은 3제곱근이랑 좀 구분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얘는 2제곱근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사실은 2가 붙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생략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할 때는 그 생략된 걸 너희들이 자꾸 빠뜨릴 때가 있어. 그래서 제곱근 기호를 만나면 2를 써주세요. 아니면 실수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뜯어봐. 그럼 절대로 실수라는 걸 안 해. 약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2를 써놓으면.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어떻게 하는 건데? 분모 분자 따로따로. 12제곱근에 81. 4제곱근에 81. 더하기 6제곱근에 81. 아, 힘들어. 4제곱근에 81.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상태로 통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있어봐. 12. 야, 이씨. 나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너희들이 쉽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나 이거 곱하기인 줄 알았다. 이게 곱하기인 줄 알고 나 약분하려고 막 이러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뜯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네.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분자도 12제곱근에 81이고 분모도 12제곱근에 81의 3승. 어떻게 보면 81이 3의 4승이니까 뭐 3의 4승의 3승, 뭐 12승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약분을 들어가는 거지. 뭐 다시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건 것 같거든. 그래서 얘는 굳이 이렇게 수를 자꾸 키우지 말고, 야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문제를 잘못 봐서. 뜯은 다음에 이렇게 가자. 얘는 분자는 3과 4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분모는 제곱근이니까 9의 제곱, 4제곱근이지. 3의 4승으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81이 뭐거든? 3의 4승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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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시키는 걸로 가자. 그럼 분모가 3짜리 식이죠? 심플해졌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변형시켜 보자. 그러면 제곱근 제곱근 따라서 분자는 뭐가 돼? 4제곱근에 81 3의 4승 됐다. 그치? 됐어요? 분모는 제곱근에 3제곱근에 81 2와 3의 자리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3제곱근에 2제곱근에 3의 4승 하던가 9의 제곱해 놓던가. 약분. 여기도 약분 더하기.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아이고. 3제곱근에 3의 제곱 분의 3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면 통분하기가 좀 그나마 좀 낫겠다. 그치?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면 돼? 3제곱근에 3 3제곱근에 3 그러면 요거 둘이 세제곱근 안에서 합쳐주면 뭐가 돼? 3의 3승 3 된다. 그치? 통분한 거야. 3분의 앞에 거는 세제곱근의 3 뒤에 거는 3 곱하기 세제곱근의 3 그러면 답은 뭐겠네요? 4 곱하기 세제곱근의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지? 그래서 나는 약간 유리화 하듯이 들어갔고 제가 하고 있는 풀이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아마 공통되는 인수 여기서 약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3 자체를 다시 한번 뭐로 바꾸냐면 세제곱근의 3의 3승으로 갔을 거야. 3이니까. 그리고 분자에 있는 세제곱근의 3이랑 하나로 합쳐서 뭔가 약분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게 지금 분모였도록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거듭제곱근은 사실 정리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라 답을 보면서 좀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일단 답을 마무리 지어주면 세제곱근의 9분의 4가 나올 거예요. 답은 5번.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48번 같은 거보다는 그나마 49번이 훨씬 깔끔하지. X 상태라서. 49번 가볼까? 49번은 일단 아까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뭐 뜯어주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제곱근들은 전부 다 2를 붙여주세요. 이겼어.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8제곱근의 x 분의 12제곱근의 x 곱하기 얘는 12제곱근의 x 분의 6제곱근의 x 곱하기 얘는 6제곱근의 x 분의 8제곱근의 x.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고 약분해서 답은 1 하고 끝나요. 야.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다. 훨씬 심플하다. 그치? 상미 됐니? 으아.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 요 녀석들도 전부 다 지수를 배우고는 사실은 심플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요거는 거듭제곱근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갈 거야. 자, 근데 오늘 지수까지 할 거거든. 그럼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거듭제곱근 상태로 꼭 푸세요. 지수로 연습하지 마, 지금부터. 알았지? 그건 어차피 나중에 연습해도 충분하고 뒤에 지수에서 연습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마지막 유형 4번 뭐냐면 대소비교인데 지민씨 루트의 3이 커 루트의 5가 커? 루트 5가 왜? 뭐 대충 똑같은 제곱근 안에서는 안에 게 큰 건 거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치? 됐죠? 자, 그러면 53번 문제는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게 지금 내가 들었던 예시
루트 3이랑 루트 5는 앞에 2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 얘네들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속의 것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 지금 53번 어때? 3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다 다르다 그치? 그럼 비교 가능, 불가능? 불가능. 밖에 게 다르더라도 만약에 안에 거라도 똑같으면 지수를 이용해서라도 풀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것도 달라.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제곱근 기호를 나타내는 저 수를 맞춰주세요.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제곱근. 아까 내가 저 마지막 공식 뭐라 그랬어? 필요에 의해서 바꿔야 될 때라고 했잖아. 얘는 4를 곱해서 12제곱근으로 만듭니다. 4배를 해서. 얘들도 마찬가지. 몇 배? 3배 3승. 뒤에 것도 2배 2승.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됐고? 12제곱근 안에 5의 4승이니까 5의 4승 얼마야? 625죠? 두 번째 얘는 12제곱근을 맞췄어. 얼마야? 1000. 그 다음 세 번째 거 12제곱근이 얼마야? 400. 속에 게 제일 큰 거, 가운데 거. 그래서 4제곱근의 10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625가 크다 그치? 노란색 5짜리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알았죠? 굉장히 쉽다 그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되니?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5시야? 거듭 제곱근 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지수로 넘어갈 건데 잠깐 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쉴 건데 지수를 넘어갈 건데 지수는 너희들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들 다들 기억나나? 그 지수가 그대로 넘어올 겁니다. 똑같아. 공식 자체가 추가되는 게 몇 개 없어. 그때 했던 공식들 다시 다루는 것뿐. 그래서 수원에서의 지수는 정확하게는 지수가 아니야. 지수의 확장이라 불러요. 웬 확장? 자, 중등 과정까지 넘어온 너희들의 지수는 A의 n승꼴. 그 n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끽해봐야 자연수였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녀석을 범위를 점점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그치? 자연수 다음 범위 뭐? 정수. 정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양의 정수가 자연수니까 음의 정수와 0이 필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쟤네들을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0승과 마이너스 승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수에서 어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리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네요? 분수꼴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기본형과 쬐끔 응용한 지수 설명을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수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 실수로 넘어가야 돼. 실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리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무리수는 설명을 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 버릴 거예요. 유리수하고 끝. 알았음? 자 그러면 배웠던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까? 현서야, 영승이 얼마예요? A 영승? 까먹었어요. 영승이 얼마예요? 얘는 뭐예요? 그래요. 윤호? 오케이. 오호, 똑똑하구만. 그럼 한 번 더. 윤호? 그래요. 빡! 자네? 리은이? 루트. 정확하게는 루트 쓰지 말라니까. 뭐 이런 거. 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알았죠? 자, 요 두 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증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좀 거꾸로 간다. 순서가 뭐냐면 지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경우야 지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어느 범위에서? 실수의 범위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그걸로만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돼. 요 두 개는 사실은. 알았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영승을 설명하는 방법은 1승이 뭐냐? A를 한 번 곱하는 거지. A의 3승은 뭐야? A를 3번 곱한다거든. 야, 근데 하나 곱한다. 야, 뭐가 있어야 곱하지. 그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7승은 1에다가 A를 몇 번 곱하고 있는 거야? 7번 곱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A의 0승은 1에서부터 시작하는데 A를 한 번도 안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기준은 1입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요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잠깐 패스. 그러면 하나 더.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자, 정수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A의 1승이 있고 A의 마이너스 1승이 있을 때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해주면 어떻게 하라고 지수 법칙에서 배우죠?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라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거든. 그냥 더하는 거야. 빵! 뭐가 됐어? 1. A랑 곱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건 그렇지.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에 있네. 아,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1승의 역수예요 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n승을 하게 되면 A의 n승분의 1이라도 해도 맞고, 또는 A분의 1의 전체 n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 보통 넘어가지. 되니? 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으니 지수 법칙만 쓰고 잠깐 쉴게요. 이 두 개는 빼고. 자, 지수 법칙에서 이제 범위를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아니라 더 멀리 실수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m승, n승으로 표현 안 합니다. 걔들은 보통 자연수나 정수를 보통 m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x승과 y승으로 갈게요. 유리수는 보통 rs로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 자, 그 다음 곱했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나눠도 봐야지. 나누면 뭐 하라고 배웠어요? 원래 중학교 때는 빼기가 아니었을걸? 3개로 나눴어요. 중학교 때는 0승을 모르거든. 마이너스 승도 모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3개로 나눴어. 이렇게 x가 뭐 할 때? x가 뭐 할 때? x가 작을 때. 이렇게. 근데 그거는 0승, 양수승밖에 모르니까 0승이나 마이너스승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했던 얘기라면, 이제는 0승이나 마이너스승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A의 X승을 전체 Y승을 할 때 A의 몇 승이 됩니다? X 곱하기 Y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수 법칙 뭐 있지?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하면 AB의 X승이 돼요. 근데 지수 법칙도 아니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하자.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신들 차리고 오고. 오케이?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지수로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하다 만 게 유리수 지수 설명 안 했다, 그렇지? 분수꼴을 가지고 있는 수, 요거 다시 한번 잘 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x란 놈이 있어. 제곱을 하면은 a가 된대. 제곱을 하면 a가 된대. 그 x가 뭐야? a의 제곱근. 세제곱을 하면 a가 된대. 그럼 x는 뭐야? 세제곱근. 그 말은 놓치지 마세요. 자,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한데 a에 n분의 1승이 있었어. 근데 얘는 n승을 해보고 싶어. 그럼 지수 법칙이 성립하면 요런 꼴은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그지? A의 몇 승이 됩니다? 1승이 됩니다. 다시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처음과 끝만 놓고 보자. 봐라. 그러면 얘는 어떤 수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네? 지금 내가 가리고 있는 얘가 뭐예요? n제곱을 하면은 A가 되는 놈이래. 그런 놈을 아까 방금 뭐라 불렀지?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놈. 내가 가리고 있는 이 놈 뭐야? A의 n제곱 근이겠다, 그치? 맞니? 그래서 A의 n분의 1승은 오케이. 뭐예요? n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알았음? n제곱으로 하면 A가 되는 놈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n제곱근 A. 그러면 A의 n분의 m승은 A의 n분의 m승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경우에 A의 n분의 1승을 m승 했습니다 라고 해도 된다, 그치? 근데 A의 n분의 1승이 뭐라 그래서 방금? n제곱근 A라면서 의 m승이 되겠네. 그거예요. 얘 다시 얘는 뭐라고? n제곱근 A의 m승. 그래서 m승을 그냥 안에다 넣어버릴게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알았니?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지수가 다 설명이 된 거야. 알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앞에 풀었던 모든 거듭제곱근 문제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겠네? 지수로 바꿔서 풀 수 있겠네. 맞나요? 그래서 뭐 한번 그런 연습을 할 날도 있을 겁니다. 뭐요? 거듭제곱근으로 풀던 것들을 전부 다 지수로 고쳐서 풀기 이런 것도 하긴 할 텐데 그거는 쌤에서는 다 연습할 거니까 나올 거니까 했던 거 다시 하러 가지 말고 이제 할 것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몇 번으로 가냐면 56분으로 일단 갈 건데 이제 그래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눈썰미예요. 눈썰미. 자, 일단 얘는 뭐라고? 쟤 뭐랬어? 눈썰매라고 했냐? 아 진짜 유치하다 진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자, 3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3의 27은 3의 몇 승? 3승. 3의 3승을 마이너스 2승을 하네. 3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녀석 3에 마이너스 6승이나 3의 어떤 거듭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윤호야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이 있으면 이거 뭐 할 수 있어? 그냥 계산도 되지만 어떻게 표현도 가능해? 차수가 낮은 놈 높은 놈 찍지 말고 상식적으로 낮은 놈으로 당연히 묶을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훨씬 깔끔하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뭐 해줄 수도 있겠네. 차수가 낮은 녀석으로 묶어줄 수도 있겠다. 그치? 좀 이따 하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분모도 역시 마찬가지야. 2의 몇 승? 더하기 2의 몇 승? 9승. 자, 그럼 밑에 것도 분모 있는 놈도 차수가 좀 낮은 놈으로 묶어줄 수 있겠니? 그런 계산 가능하겠니? 됐죠?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묶어보자. 그 앞에 거는 3. 3의 제곱. 2의 제곱. 뒤에 거는 2의 몇 승으로 묶어줄 수 있겠니? 6승으로 묶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1 더하기 2의 3승. 됐죠? 됐죠? 네. 자, 계산하자. 3 더하기 1, 4. 약분. 1 더하기 8, 9 약분. 그러면 남은 게 2분의 아니지 2분의 1의 전체 6승이랑 저 녀석 3분의 1의 전체 6승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 그럼 뭐야? 6의 6승분의 1로 묶어줄 수 있겠니? 되었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답은 뭐야? 2번이겠네. 역수니까. 알았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은 사실은 그냥 뭐 공통인수 묶기, 약분할 거 빨리 좀 찾아줘 뭐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음 유형 6번이야. 유형 6번. 요거를 원래는 거듭제곱근에서 계산을 넘어오는 것도 먼저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지수 계산이 먼저네요. 해보자. 천천히 안에서부터 싹 다 바꿔 갈 겁니다. 근데 25분의 9는 일단 뭐분의 뭐?
5분의 3의 전체 제곱으로 갈 수 있겠니? 네. 그 밖에 뭐가 있는 거야? 4분의 5승이 있는 거고 그 밖에 또 뭐가 있는 거야? 5분의 2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들끼리 한 방에 싹 다 뭐 해버려도 돼? 곱해도 상관이 없다. 맞니? 됐어요? 약분하자. 하나 둘 셋 다 약분 1승.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거. 일단 3분의 1. 근데 마이너스 승이 있어. 뭐로 가자? 3으로 한 방에 갈게요. 그 밖에다가 2분의 3승을 하고 그 밖에 한 번 더 3분의 4승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얘도 3 한 방으로 가면서 지수들끼리 곱해버리면 되겠네. 지수끼리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랑 잘 구분하세요. 알았죠? 예, 약분할 거 약분하자. 약분 3의 제곱.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5분의 27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풀고 가보자. 63번 풀어보세요. 무리수 지수예요. 근데 무리수 지수 내가 독특한 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무리수 지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 근데 지수들이 자연수였을 때 이 계산 방법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풀어보세요. 63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복잡해 보이고 처음으로 무리수 지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있잖아. 너희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쉬운 거다. 알았지? 우리가 알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지수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닐 뿐이야.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렇지. 똑똑하구만. 됐죠? A를 미추로 합니다. 지수끼리 곱해보세요. 근데 루트 10이지 이거. 루트 10이 뭐야? 2루트 3이거든. 곱할 거야. 뭐예요? 6 더하기 루트 3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곱할 겁니다. 밑이 얼마짜리를? A짜리를. 얘들아, 자, 한 방에 너희들이 가는 거 연습해야 돼. 밑이 똑같은데 곱할 거야. 지수끼리 뭐 하시는 거예요? 더하는 거다, 그치? 바로 지수에 더하기로 가면서 분배해도 볼 수 있겠니? 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야? 그럼 뭐예요? 10 마이너스 5루트 3.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이 A짜리 지수꼴을 나눌 거야. 그럼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다, 그치? 바로 분배하면서 빼자. 이건 마이너스니? 네, 마이너스. 그러면 8, 뭐야 이거? 8 마이너스 4루트 3을 뭐 할 거라고? 빼줘요. 빼야죠. 부호 조심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거 계산해보자. 루트 3, 4루트 3, 5루트 3 사라지네요. 그럼 남은 거 A의 몇 승? 8승 맞네. 아야, 그럼 K는 얼마예요? 8 끝. 졸라기 쉽다, 그쵸? 8 끝. 자, 다음 장. 그럼 이제 뭐 한다? 거듭 제곱근을 지수꼴로 바꿔 볼 거야. 65번으로 갑니다. 자, 65번이에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하여 블라블라. 아, 유리수래. 이에 지수꼴로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세요. 거듭 제곱근을 말 그대로 뭐 하래? 지수로 고쳐보래. 자, 근데 뭐야? 하나는 2, 하나는 3.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밑이 2짜리, 3짜리로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다 한 방에 할 거야. 뭔 소리야? 하나하나 한 방에는 뭐예요? 아무튼 하나하나 잘 천천히 따라오는데 한 방에 다 고칠 거야. 알았지? 밑이 2짜리 전부 다 찾아보자. 뭐 있어? 마이너스.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니?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에 뭐 있어? 마이너스 2승. 에 4분의 1승. 맞지? 를 곱할 거니까 더 할 거야. 다시 뭐를? 마이너스 2의 4분의 1배 한 거. 를 한 방에 갈 수 있겠어? 일부러 한 방에 가고 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나중에는. 여기도 가보자 일단. 2 곱하기 3이에요. 뭐 있어 2에? 마이너스 1승 에 밖에 뭐 있어? 6제곱근 6분의 1승 있다 그치? 6분의 1승을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뭐예요? 더할 거예요. 됐나요? 어이. 그 다음 밑이 3짜리도 한 마리 가보자. 3분의 1, 3의 몇 승 윤호? 마이너스 1승이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따라와요. 앞에 뭐 있어? 세제곱근 몇 승? 3분의 1승. 3 또 뭐 있냐? 여기 있네. 3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역수니까 6제곱근 몇 승? 6분의 1승. 그리고 얘를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요. 끝났네? 2의 몇 승인지 다시 정리 좀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3도 지수 다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2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6분의 7승이고요. 3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6분의 3승, 2분의 1승입니다. 되었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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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P 더하기 Q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다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5승이겠네. 됐죠? 네. 답은 몇 번이야? 5번. 아니요. 됐죠? 네.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주면 돼. 한번 너희들이 해봐. 몇 번? 70번 기기. 우와. 가자.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수 꼴인 거는 알겠어? 옆에 나와 있으니까가 아니라 거듭제곱근 자체가 지수야. 알고 있지 이제? 그러면 밑이 얼마예요? 좌변. 좌변이라 왼쪽 거. A. A가 있었어. 루트가 있었어. A의 몇 승? 2분의 1승. 밖에 루트가 있었어. 겉에다가 2분의 1승. 곱하면 된다, 맞니? 네. 그 밖에 또 뭐 있어? 루트 있고 또 루트 있어.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고 또 2분의 1을 곱해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그 다음 곱할 겁니다. 얘도 밑이 얼마야? A거든. 그죠?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4제곱근이 있네. 몇 승? 4분의 1승. 경우야, 그 밖에 뭐 있어? 4분의 또 4제곱근이 있네. 또 4분의 1승. 아유 힘들어. 그 밖에 또 뭐 있어? 4제곱근이 있다, 그치? 또 4분의 1승. 다 더해주면 돼. 자, 가자. 앞에 거. 16분의 1. 1분의 1. 뒤에는 64분의 64분의 1. 그럼 얘 4배 해서 64분의 4. 그렇지. A에 뭐예요? 네, 끝. 다 뭐 있어? 2번. 쉽다, 그지? 자, 그러면 다들 펜 내려놔요. 71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알았지? 네. A가 몇 번 등장해? 여러 번 등장한다, 그치? 네. 근데 다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어. 다 지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잘 봐요. 나는 항상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A의 몇 승? 거기 밖에다가 뭐 곱했어? A를 곱했다, 그치? 더하기 1이에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다가 뭐 씌웠어? 루트를 씌웠네. 여기다가 곱한다. 맞니? 2분의 1승을. 됐어요? 거기 밖에다가 또 뭘 곱했어? 또 A를 곱했어. 더하기 1입니다. 맞나요? 그 밖에다가 뭐 씌웠어? 또 루트 씌웠어. 전체에다가 몇 배? 또 2분의 1배. 맞죠? 맞죠? 네. 그 밖에 또 뭘 곱했어? 또 A를 곱했어.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 1.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루트 씌웠어. 전체 뭐 하는 거야? 2분의 1배. 됐죠? 그리고 이거 이제 한 번에 계산만 하면 돼. 자, 가자.
자, 말로 한다, 말로. 어잉? 2분의 3, 4분의 3, 4분의 7, 8분의 7, 8분의 15, 16분의 15. 됐죠? K는 16분의 15. 그게 답이에요. 이거야. 안 어려워요. 알았죠? 빵. 알았죠? 네. 자, 하나 더 보여줄게.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난 잘하지. 13번. 자랑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니들도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아이고. 자, 왼쪽, 오른쪽이 똑같대. 똑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M 찾아보세요. 그냥 똑같대. 좌변, 지수꼴, 우변, 지수꼴. 가자. 안에서부터 천천히 갑니다. 이젠 조금 빨리 가볼까? 한 방에 이거 가자. 빠른 것도 아니지. 4분의 3승. 됐죠? 거기다가 앞에다가 뭐 했어? 곱했어. 누구를? 루트 A를. 루트 A는 A의 몇 승? 2분의 1승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죠. 맞죠? 그 다음 앞에 또 뭐 했어? 곱했어. 누구를? A를 곱했어. 2를 뭐 했어? 더해요. 그리고 그 밖에다가 뭐 씌워놓은 상황? 세제곱근이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 상황이에요. 자, 우변 가볼까? 우변 갑니다. A의 몇 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루트 M 승. 몇 분의 몇? 2분의 M 짜식아. 됐죠? 지워야지. 그 밖에 뭐 했어? A를 곱했어. A를 곱했어. 그치? A의 몇 승? 1승을 곱했어.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겠죠? 2를. 그 다음에 밖에다가 뭐 씌웠어? 6제곱근을 씌웠다. 그치? 그럼 지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똑똑하구만. 그럼 좌변과 우변을 계산을 해보자. 바로 암산해도 되죠? 4분의 3, 4분의 2, 4분의 4. 3, 2, 4. 4분의 9. 그치? 근데 밖에다가 뭐 했어? 3분의 1 곱했어. 약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놓을래. 왜? 옆에 2분의 M 플러스 4 맞니? 뭐래? M 플러스 2 됐지? 밖에 6분의 1배 12분의 오케이. M은 얼마예요? 7이요. 오케이? 실이 켜졌다. 꺼져 너. 실이가 아닌데. 아무튼 됐죠? 아니 니꺼 시리가 켜질라 그래서 껐어. 7이요 할 때마다 시리가 켜지더라고. 쌤 목소리 들으면 잘못된 건데 그거. 근데 한 번씩 내가 몰라 니들도 말해서 그런가 갑자기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럴 때가 많아. 됐죠? 됐죠? 자 71번 73번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좀 연습해 두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 나와. 근데 쉬운 문제로 나와. 이거보다 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쉽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어려운 거 하나. 이거는 수능용으로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몇 번? 69번 별표 5개 박아놔요.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69번이요? 맞다. 69번 한번 풀어보세요. 69번이 별표가 5개가 아닌데 근데 중요하기는 한데 79번인데 그러니까 유형 10번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잘못 말했어. 근데 69번도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풀어보세요. 얘들아 네. 똑같은 문제인 게 안 보이지 너네는. 네. 그치?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실 69번에 여기 나오면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제 웬만하면은 비슷한 풀이를 항상 맞춰주듯이 그렇게 푸는데 얘도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어. 뭔지 일단 잘 보자. 일단 원래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77번 문제 보면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승을 일단 너희들은 가장 밑은 간단한 소수로 만들어주면서 지수꼴로 싹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2에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4니까 6승 맞니? 마이너스 6승 맞니? 여기까지만 보면 됐죠? 근데 밖에 마이너스 승이 있어. 플러스 6승 그리고 n분의 됐어요? 얘가 자연수가 돼요. 자, 수원 지수에서 내가 진짜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자연수의 자연수승은 자연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이런 데 0이 들어가도 돼. 뭐 그런 것도 예외로 있기는 한데 기본꼴은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싶으면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얘가 자연수 제일 작은 소수로 만들었다 그치? 그럼 얘가 뭐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 6의 약수가 되면 돼. 그래서 1과 2와 3과 6이 답이에요. 얼마예요? 12 라고?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 맞아요.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69번은 선생 도대체 뭔데? 일단 지수로 고쳐야지. 오케이? 5에 9분의 10승. 근데 그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대. 그러면 양변을 몇 승을 취해버려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5에 9분의 10n승이 자연수가 되고 얘는 소수네. 그러면 얘가 뭐면 돼? 자연수면 되니까 n은 어떤 수? 9의 배수가 되는 거지. 분모 9를 없애면 되거든. 그래서 몇 개? 11개. 끝. 이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뭐 78번, 79번 다 비슷합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세요. 자연수의 자연수 승이 자연수야. 근데 79번은 잠깐 칠판만 봐. 이건 풀 거 아니야. 79번은 조금 다르다 그치? 뭐가 다르냐면 여기까지 이 두 문제는 어디에 미지수 n이 들어가 있어요? 지수에 들어갔지. 근데 얘는 뭐야? 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79번에 이거 어려워. 요거 왼쪽 거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자연수의 자연수 승을 만드는 건 똑같아. n은 일단 누구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를 가지고 있어서 약분시킬 수 있어야 돼. 맞죠?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일단 갈까? 여기도 이게 뭐야 이게? 밑을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3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니? 됐어? 인수로서 가지고 있어, 소인수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최소값이거든. 다른 인수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제. 그냥 자연수가 되니까. 근데 안 넣는 게 제일 작은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꼴 1하는 건데 여기는 자 여기에 의해서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2분의 1승의 그 2를 없애야 되지.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놈은 어떤 수가 돼야 돼? 제곱수. 맞아요? 제곱수가 돼야 돼. 그래서 3이라는 놈의 지수는 짝수가 돼야 되고 2라는 놈의 지수는 홀수가 돼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홀수라서 2를 하나 약분하는데 쓰고 나면 얘가 짝수승이 돼. 하나 소거 되니까. 그럼 짝수니까 2분의 1이 들어가면 맞아요. 나는 일단 이렇게 풀거든. 다른 풀이 알려줄게. 좀 더 있어봐. 여기서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일단 3의 배수 꼴이어야 돼. 지수들이 둘 다 3의 배수 꼴이어야 돼. 근데 3은 약분할 녀석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서 3의 배수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그냥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래서
최소의 n은 2의 홀수 3의 배수 3, 짝수 3의 배수 플러스 1, 4. 아이고 뭐야. 하고 끝. 이게 답이야. 뭔 소린지 알겠니? 한번 집어넣어봐. 약분하면 2의 제곱에 3의 4승이 되니까 2분의 1승 넣으면 자연수의 자연수승 맞지? 다 약분되거든. 얘도 n은 어떤 수? 2의 3승 곱하기 3의 약분했어. 3승 3분의 1 붙여서 약분돼야 되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3의 배수꼴, 또 얘도 짝수꼴에서 출발하는 거야. 얘가 홀수인 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얘를 2분의 1에 넣었을 때 약분돼야 되니까 2의 배수고, 얘도 2분의 1승 안에 집어넣었을 때 약분돼야 되니까 2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2를 약분하기 위한 것 때문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출발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아이씨, 답을 지어버렸네.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n은 일단 2와 3의 거듭제곱 꼴이다 라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리고 2에 이렇게 출발해도 돼. 사실 저 말을 수식으로 바꾼 거밖에 없거든. 아이씨,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 이런 꼴로 맞춘 다음에 2분의 1, 2분의 m 뭐야? 2의 k-1승 곱하기 3의 l승. 됐지? 거기다가 몇 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승, 2분의 1승, 2의 2분의 k-1승, 3의 2분의 1승. 근데 그게 자연수의 자연수 승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얘는 어떤 자연수, 얘도 어떤 자연수. 그래서 K가 뭐다? 2N 플러스 1, L이 뭐다? 2M.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더 어렵지? 그래서 저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숙제입니다. 이거는 해설 쓰지 말고 집에서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와봐. 숙제 풀이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79번 이거 어렵다. 자, 다음 장 유형 11번. 이게 아까 내가 말하다가 만 거, 설명하다가 좀 더 복잡해져야 되는데 멈춘 건데, 아까 뭐 눈썰미 싸움이라고. 눈썰매. 네가 이상한 소리 한 거 어디 갔어? 네가 이상한 소리 한 그거예요. 80번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줄게. A 곱하기 B도 줄게.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봐. 무슨 문제인 거 알아? 곱셈 공식인 거 알죠? 하나 더. A 더하기 A분의 1을 줄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봐. 곱이 없지만 곱은 어차피 상수인 거, 즉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 거 알죠? 그럼 이제 이렇게 주어져도 구분할 수 있겠니? 둘은 제곱 관계에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꼬아서 어떻게 내냐면, 얘를 줄게. 얘를 구해봐. 얘랑 그냥 답이 똑같은 거 알겠어? 보여야 돼요. 제곱 관계에 있는 게 보여야 돼. 역수 관계에 있는 것도 보여야 되고. 알았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겠지. 이거 줄게. 이거 구해봐. 무슨 공식이야? 3승 더하기 3승 공식인 거 알겠니? 그럼 풀이가 두 가지로 갈 수 있겠지. 인수분해 공식을 쓰든 곱셈 공식을 쓰든. 나는 일단 곱셈 공식으로 갈게요. 얘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3승을 한 다음에 빼기 3에 둘이 곱해봐야 1이니까 아이씨 뒤에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한 건지 알겠어? 뭐요?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려면 A 더하기 B의 전체 3승에서 빼기 3A B에 A 플러스 B를 하고 있는 건데 A와 B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민아 곱한 게 지금 생략된 것 뿐이에요. 맞죠? 그거 말고는 똑같아 그냥. 알았지? 알았냐고? 쉬우.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합차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A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 을 빼라고 하니까 빼기 더하기 그 다음 얘 전체 제곱이니까 첫 번째 녀석 제곱 두 번째 녀석 제곱 더하기 2에 둘이 곱하는 건데 1이니까 생략 A 사라집니다. 답은 뭐예요? 뭐가 좀 이상한데 A의 마이너스 1승 2개 2 하나 어딨어? 아 있네. 답 4번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럼 내가 왜 아까 내가 눈썰미 막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83번을 보고 나서 너희들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되냐면 합차 연속으로 3번 쓰는 문제예요. 보이냐? 4분의 1승 4분의 1승 합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될 게 뻔하거든. 2분의 1승 2분의 1승이 나올 게 뻔하거든. 그거 앞에 뭐 있어? 여기 2분의 1 이 생략된 거 있지? 얘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뒤에서는 마이너스로 합차로 넘어올 겁니다. 그 녀석과 함께 합차 한 번 더. 그럼 뭐가 나와? x 빼기 또 x분의 1 이거 나오겠네. 얘랑 한 번 더 합쳐줍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야? 4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5가 답인데 천천히 다시 해보면 요 둘이가 지금 너희가 합차 관계에 있는 게 일단 이거는 바로 보일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넘어가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합차 한 번 더 씁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 뽑아내세요. 그래서 이들을 곱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런 거. 그 다음 85번 풀어보세요. 유형 12번 별표. 아니, 자 가자. 무슨 관계 있어? 지수가 4배. 지수가 4배라는 말은 4승. 그리고 둘은 무슨 관계 있어? 역수. 그러면 이 문제는 뭐랑 똑같아? 이거 줄게. 이거 구해봐. 뭐가 달라?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보면 너희들 뭐 했겠어?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러 가지 않았겠니? 그리고 나서 한번 거쳐가겠지.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둘 가지고 뭐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합니다? 제곱합니다. 제곱을 해보세요. 양변을. 그러면 x 더하기 x에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 플러스 2가 붙어 있어. 그게 얼마야? 16이야. 그럼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예요? 14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뭐 해줍니다? 또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할 때 뭐가 나올 예정이거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이번엔 그냥 바로 안 가고 천천히 갈게. 대신에 2배에 뭐가 붙어있는 상황이죠? 둘이 곱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14의 제곱 196이 나와요. 이거 둘은 무슨 관계에 있어?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사라지고 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194. 내 키가 나오네요. 알았죠?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뭐도 역시 마찬가지. 자, 87번 봐봐. 자, 이제는 고개 들어봐.
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그냥 물어만 보고 넘어갈 거야. 얘 잘 봐. 둘은 무슨 관계 있고 역수 관계 있고 똑같이 역수 관계 있는 게 얘랑 얘는 몇 승 관계 있어? 3승 관계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지수꼴로 고쳐보면 얘는 A의 몇 승? 2분의 1승이고 얘는 A의 몇 승?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승이거든. 3승 관계 있습니다. 3승 공식에서 나와요, 답은. 알았죠? 어떻게 보면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세요, 이거지. 근데 곱은 역수 관계 있으니까 1 사라지는 거고. 알았죠? 상민씨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91번으로 가는데 91번 문제도 역시 자, 이거는 지금 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기는 해. 왜? 수원 제대로 할 때 그때 까먹어, 너희들이. 그래서 그냥 이 유형 자체는 집중 공략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제일 단골 중 하나야.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뭐 대소관계도 자주 나오고 한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 좀 듬성듬성 나오고 사실 나오는 건 뻔해. 그것들을 내가 시험 때는 알려줄 텐데 그 중에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풀라고 할 거냐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부터 얘기를 해줄까? 너희들은 보통 x승 구해야 되네. a의 x승 루트 3 루트 3 집어넣고 있어요. 답이 틀린 건 아니야. 답은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귀찮아. 유리화란 걸 2번이나 해야 돼. 통분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 잘못된 풀이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A의 X승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2X승을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답은 얼마? 2분의 1이네. 오케이? 이게 원래 풀이야. 기억나겠어? 겨울방학 되면? 까먹어. 괜찮아. 그때 돼서 내가 화내겠지만 이거 왜 또 까먹었어? 하면서 뭐. 오케이? 이거 자주 나와요. 기억하세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봤을 거예요. 자주 볼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93번도 마찬가지. 구하라는 것 자체가 A의 이상합니다. 주어진 건 A의 2X승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X승, A의 3X승이야.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다리야.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역시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낫겠죠. 얘를 통해서 A의 X승을 찾아간다고 쳐봐. 루트 어머. 너의 이중근호 풀 줄 아니? 풀 줄 알아도 거지 같아요. 오케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얘를 온전하게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모 문자에 A의 X승을 곱해주세요 라는 게 답지의 풀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답지 풀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나는 역수도 싫어. 그래서 분모 문제에 A의 3X승을 곱해버릴 거야. 이런 방법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면 역수도 안 나오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알았죠? 상민씨 알겠니? 예. 넘어갑니다. 아이고, 중형이 왜 이렇게 많냐? 유형 15번 별표, 유형 14번 별표. 오,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다행이다. 로그 살짝 하고 끝낼 수 있겠다. 한숨 쉬지 마세요. 오, 왜 리은아 시계 보지? 시계 여기도 있다? 정말 유감이다. 유감. 힘. 네? 자, 95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형 조금 오래 걸릴 거야. 한 2분? 네? 자, 유형 14번 중요합니다. 일단 자, 원리부터 얘기를 해줄게. MN 어딨냐? 처음 주어진 거 1대에서 MN 어딨어? 실수라고? 아니, 네. 그거는 MN의 범위고 어디 있냐고. 지수 자리에 있다, 그치? 네. 지수 자리에 있는 자식들을 역수도 이상한데 일단 뭐 하래? 빼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왜?
지수끼리 빼고 싶어. 뭐가 같아야 빼? 분모? 밑이 같아야 빼지. 맞니? 아니, 역수인 거는 해결했다 쳐봐. 통분해서. 그래도 뭔가 일단 두 지수를 빼라고 하고 있잖아. 실수배도 이상하지만. 그치? 빼는 거 자체가 밑이 같아야 빼지. 그치? 왜? 아니, 지금 여기서 mn 모르잖아. 너네가 2의 x승이 3이에요. 알아? x가 뭔지? 모르거든. 아니, 2의 x승이 8이라고 주면 x는 3이지. 그치? 경우야. 그치? 근데 2x승이 3이라고 주면 x 몰라. 지수 mn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이 달라. 어떻게 지수끼리 빼? 그게 이 문제의 일단 시작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을 같게 하세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있어? 우변에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 하는 거야? n분의 1승을 취해줍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둘이 지수끼리 빼세요가 맞춰져 있는 거야, 형태가. 그럼 지수끼리 빼고 싶어.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나누면 되겠네. 차변 얼마예요? 8분의 1. 정확하게 2의 마이너스 3승. 우변은 뭐예요? n분의 3 빼기 n분의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지수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하나 더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풀게 할 거예요. 요런 문제가 학교 시험 또 단골이에요. 이것도 거의 무조건 나온다. 근데 로그에서 또 만나. 로그에서는 또 다른 풀이가 나온다. 그러면 서술형에서는 뭐 하라고 하겠어? 단. 지수 법칙을 쓰세요. 단. 로그의 성질을 써주세요. 그렇게 서술형에서 물어본다면 그 방법을 써야 돼. 둘 중 편한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어, 로그에도. 로그 기억나는 사람이 없겠지? 로그는 그때 가서 하고. 자, 하나 더. 얘 가보자. 그럼 선생. 여기도 3의 지수가 x, 4의 지수가 y, 12의 지수가 z니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구하려면 밑이 분명히 똑같게 해야 되는데 방금 문제와의 차이가 뭐야? 방금 문제는 다시 보면 5의 m승, 40의 n승는 뭐였지? 8 옆에 뭔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잖아. 있어, 없어? 이런 문제도 있어. 아까 내가 내던 거.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나왔다 치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경우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직접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3의 x승은 k, 4의 y승도 k, 12의 g승도 k. 알았죠? 예. 그래서 3은 k의 x분의 1승, 4는 k의 y분의 1승, 12는 k의 g분의 1승인데 지수끼리 뭐 하래? 더하고 빼래. 그럼 여기서는 뭐 해주면 되겠네? 곱하고 나누면 되겠다. 그치? 3 곱하기 4 나누기 12 얼마예요? 우변은 그래서 지수가 얼마예요? k의 0승이 1이지. 답은 0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어려운 걸 시키면 또 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의미에서
103번. 100번 2개. 100번, 103번 2개. 일단 신신이 사와. 네?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사와. 서점 없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평내 문고 있잖아. 맞은편에. 닫았다고? 어. 사와요? 맞은편에 드림디포 맞은편에 있잖아. 몰라. 진짜 사와요? 그럼 사오지. 그러면 가짜로 사와? 돈이. 아, 네. 패고 싶다. 근데 책 집에 있어요. 했나? 자, 무시할게요. 갑시다. 100번으로. 무시합니다. 자, 100번. 내일도 필요하다. 사라. 가지고 오든가. 알았어? 자, 일단 가자. 100번.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얘를 뭐 해봐? 잠깐 거꾸로 뒤집어 봐봐.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분모에 있는 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 하트 공식 뜯어봐. 어떻게 됩니다? 순서만 좀 바꿔주면 이겁니다. 오케이? 얘를 구해오세요. 마지막에 역수로 답을 내세요.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ax승은 ax승은 b의 y승은 c의 g승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일단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맞아요? 이게 되나 근데? a는 b는 c는 지수를 뭐 하래? 더한 걸 찾아달래. 뭐 해줘야 돼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A, B, C가 나온다 그치? 64에 뭐? 됐죠? 근데 그게 뭐래? A, B, C 8. 8은 64의 몇 승? 2분의 1승이다 그치? 루트 64잖아. 얼마예요? 답은 뭐예요? 2. 역수니까. 알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환 씨 알겠니? 자, 그냥 103번 가볼까? 얘도 결국 똑같아. x분의 1 더하기 이제는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뭐 원리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거의 기계처럼 하게 될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 시험 때는. 알았지? 근데 지금은 일부러라도 계속 이해하면서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가자. 자, 얘도 뭐야? 밑이 서로 다른 지수들끼리 역수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넘어가 보면 더하기 빼기를 하래. 맞니? 더하기 빼기를 하래. 그래서 뭐 해야 돼? 밑을 같게 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는 K로 가죠. A는 뭐예요? K의 X분의 1승. B는 뭐예요? K의 Y분의 1승. C는 3은 뭐예요? K의 G분의 1승. 근데 G분의 4승이 필요해. 얘는 뭐 해놓자? 4승 해놓자.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 되었니? 그러면 AB 나누기 81은 K의 몇 승?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4승. 근데 그게 뭐야? 0이래. 아, AB는 얼마예요? 81. 끝. 알았죠? 그냥 풀 과정 똑같아. 구하는 게 조금씩 차이 날 뿐이에요. 알았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지수 함수로 가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거야. 자, 106번, 108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를 지수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너희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 확대 복사 R%. 여기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R%로 확대한대요. 자, 다른 용어 살짝 바꿔보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어디? 105번 봐봐. 일정 비율로 붕괴되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107번 봐봐. 어딨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왜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니?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107번 어딨어? 이것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는 말 없네. 그럼 다른 걸로 가자 그냥. 108번은 R%라는 비율로 확대 복사. 오케이?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박테리아가 매 시간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방사능 물질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똑같은 문제예요. 전부 다 뭘 떠올려줘야 돼? 지수를 떠올려주는 겁니다. 물론 로그도 함께. 알았죠? 오늘 로그 한다는 건 뻥이고요. 자, 참나. 자,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해주세요? 지수꼴로 만들어 주세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상식. 몇 배가 있고 R% 증가가 있어. 꼭 100분율이면 너희들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청바지가 10% 증가했어. 10,000원이었어 청바지가. 아,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10,000원짜리 청바지가 있습니다. 10% 인상을 했대요. 안 팔려서 다시 10% 감소합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 어허. 자, 10% 증가했을 때 금액 얼마예요? 11,000원이요. 그렇게 하지 마라. 1 더하기 100분의 100분율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허. 아, 맞긴 맞지. 11,000원이 맞는데. 아, 계산하면 몇 천 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0% 다시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다? 1 마이너스 100분의 10으로 갑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알아두세요. 100분율로 증가는 항상 1 더하기 1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 돼요. 알았지? 10% 증가하면은 110%가 되는 거냐. 그 100%에 해당하는 게 1.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R배가 아니라 R%로 확대하니까 처음에 글씨 크기 어떻게 됐었어? 몰라. A였다고 치자. R% 확대 복사합니다. 그럼 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1 더하기 100분의 R입니다. 자, 몇 번 반복합니다? 6번 반복합니다. 6승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그때 크기가 뭐 하대? 처음에 몇 배래? 2배 A 약분 하시면 돼. 그래서 A의 크기는 1로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알았니? 알았니? 네.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그러면 100분의 R의 몇 번째? 8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6번째 복사본의 크기에 몇 배일까? 그걸 이제 구해보래. 오케이? 얘는 어떻게 갈지 당신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힌트는 얘가 일하는 거겠지. 이거 아직 안 썼잖아 내가. 그리고 약분 가능한 거겠죠. 알았죠? 결국 2승을 구해오는 거다. 알았지? 2의 몇 분? 몇 승? 몇 분의 1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뭐가 하나 다르냐면 105번과 107번 그 두 개가 같은 유형이고 106번과 108번이 같은 유형이에요. 뭐가 다르게? 이거는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알 건데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106번이랑 108번이 하나의 세트고요. 105번이랑 107번이 하나의 세트예요. 뭐가 다를까? 실생활 활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유형입니다.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실생활 활용 문제는 106, 108이 아니라 105, 107이에요.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해. 105, 107번은 뭐가 다르냐면 106, 108번이랑 방금 내가 뭐 했어? 식을 열심히 써갔잖아. 근데 107번은 어때? 식을 줬어. 식을 주는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형식에서 나오는
실생활 활용 문제라 부르고 이게 진짜 실생활 활용 문제야. 어떻게 보면 106, 108번은 그냥 활용 문제고. 알았죠? 구분을 많이 하는 쌤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107번은 가운데 식을 줍니다. 식을 주는 문제는 너무나도 쉬워요. 사실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는 또 안 나오는 트렌드였기는 했는데 아무튼 계속 가보자. 뿅. 어떻게 되냐? 위에서 식에 대한 문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107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오케이 공식 나오는 실생활 활용 문제야. 그럼 실생활 활용 문제는 처음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지수 주의와 상대수도 이런 관계 있구나. 아니야. 오케이? 우리 식품 영양학과 아니에요. 우린 지금 수학을 풀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그쵸? 그럼 식에 대한 설명 줬네. 기호는 t에다 대입하면 되고 주어지네. 걔네들은 다 대입하면 되겠군. 그럼 그걸 뭘 대입을 하는데? 밑에 값들이 나와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넣을 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면 오케이 상대습도가 80 H에다 80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65 나누기 14 곱하기 1.05 똑같이 그냥 써. T 자리에다 마이너스 아니지. T 자리에다가 기온 30도 30씩 넣습니다. 알았죠? 그게 뭐야? G1 바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두 번째 G2 등장하네요. 어때요? 상대습도가 75 1.05에 몇 승? 기온이 15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건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왜? G2분의 G1 구하라며. 뿅 뿅. 끝! 약분만 하면 돼 이제. 그때 지수 법칙이 쓰일 뿐이에요. 알았어? 자,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 107번 그리고 105번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거저 주는 거. 그냥 맞춰! 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내신에는 이거 자주 나온다.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었어요. 알았죠? 거의 항상 나왔다고 봐야 돼. 자, 아무튼 얘 어떻게 하라고? 위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밑에 있는 값들을 그냥 다 대입하세요. 그 대입하게 되면 있잖아. 자, 다시 실생활 활용 문제는 밑에 식이 등장합니다. 중간쯤에. 항상 중간쯤에 등장해. 위에 뭐가 나와요? 식에 대한 문자들에 대한 설명.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식품, 영양, 부패 정도 이런 거 보지 마.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옵니다. 항상 여러 개의 값들이 등장합니다. 설명을 보면서 대입해 주세요. 알았나요? 그럼 대입하고 나면 딱 식은 몇 개에서 몇 개 사이? 한 개에서 세 개 사이로 나와. 대부분이 두 개야. 오케이? 그럼 두 가지의 식이 나와. 지금처럼 식품 손상지수 G1일 때, 식품 손상지수 G2일 때 해서 두 가지 상황 이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A 지역, B 지역 이럴 수도 있고 A 방사능, B 방사능 물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의 인구 이런 거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하나의 실험인데 T1에서 T2까지 변했을 때 T2에서 T3까지 변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 한 두어 가지 나옵니다. 그럼 그 식을 쭉 써봐. 그 다음에 행하는 작업은 그 둘을 연립하거나 또는 B를 구하거나 또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해요. 자, 연립형 문제는 식 두 개니까 문자 두 개 주어지면서 말 그대로 연립하는 문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수 로그에서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연립형 중에 대입형도 있기는 하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연립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요. 지수 로그에서는 정말 많은 게 B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그로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수는 뻔히 뭡니다? 말 그대로 진짜 나누는 거야. 곱하거나 나누거나. 왜? 지수 법칙 쓰려고. 알았죠? 지수에서는 두 식을 계산을 해서 두 식을 구해서 뭐 하는 거야? 둘이 곱하거나 나누는 문제가 거의 진짜 한 80%는 돼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단순 계산형 문제일 수도 있어. 첫 번째 식에서 계산을 통해서 K를 찾아. 그 K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거는 완전 너무 기초 문제. 지수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보기는 좀 드물 거야. 거의 대다수가 이겁니다. 알았죠? 마플로 넘어가면 물론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겠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